네, 이강민의 잡지사 1월호 10번째 페이지. 오늘은 신년 특집 스페셜 게스트와 함께합니다. 필체를 통해 한 사람의 현재와 미래를 내다보는 구본진 필적학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구본진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저희 에디터들이 새해 꼭 한번 모셔보고 싶던 분이었는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예, 아유, 참 인상도 좋으시고. 앞서 저희가 필적학자라고 소개해드렸는데 조금 생소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필적학자는 어떤 직업입니까, 선생님? 그러니까 글씨를 분석해서 사람의 내면을 알아본다 이렇게 보통 말을 하는데요. 네. 글씨의 크기, 기울기 뭐 여러 가지 특징들을 분석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분석하고 좀 더 나아가서는 글씨 교정을 통해서 내면을 바꾸는 그런 그런 뭐 코치를 한다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죠. 글씨 교정으로 내면을 바꿀 수도 있다. 예. 이렇게 일단 초반에 던져주셨습니다. 예. 근데 국내 1호 필적학자라고 하시는 걸 보니까 국내 필적학자가 몇 분 안 계신 모양입니다. 제가 아는 한은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유일하다. 아시는 예, 한은.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필적학자로서는 수입이 없으시다고 들었는데 이건 무슨 말인가요? 예. 뭐 제가 가끔 책을 써서 인쇄 조금 받는 거, 뭐 방송 출연해서 받는 거, 뭐 강의료 이 정도가 가끔 있는데 네네. 드문드문 조금씩 있죠. 그러면 본업이 따로 있으십니까? 예, 제 본업은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시군요. 예. 변호사 처음부터 변호사 생활하셨나요? 아니요, 제가 네. 88년도에 사법시험 붙어서 그 2년 동안 연수 받고 그 다음에 군법무관 마치고요. 네. 21년 동안 검사를 했고 변호사는 지금 7년 했습니다. 검사 변호사를 20년 넘게 하셨는데 30년이 넘었죠. 30년 넘게 예. 해오고 계신데 어쩌다가 필적학에 관심을 가지신 거예요? 제가 글씨 관심을 가진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강력부 검사를 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강력부 검사가 뭐 살인범, 조직폭력배, 마약사범 이 세 가지를 다루는데 그 할 때 저희가 자필 진술서를 받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공소유지라 그러죠.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기 위해서 증거를 수집할 때 본인의 자필 진술서를 받아두면 굉장히 유리해집니다. 그래서 자필 진술을 받아서 보게 되는데 그때 굉장히 독특한 평소에는 볼 수 없는 이런 글씨를 쓰는 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글씨와 범죄가 무슨 관련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필적하게는 전혀 모르시던 상황임에도 그렇죠. 그게 느껴졌다. 그러니까 막연한 생각이었는데 그리고 제가 98년도에 미국 연수를 가서 맨해튼에 살면서 뭐 거기 이제 뉴욕에 있는 뭐 구겐하임 미술관, 메트로폴리탄 이런 데를 자주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보니까 거기는 이건희 회장님 같이 뭐 미술품을 수집해서 기증을 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가 원래 여러 가지 수집을 하고 있었는데 나도 뭔가 수집을 해서 좀 남들이 봐서 의미 있는 수집을 해서 기증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귀국을 해서 99년도에 귀국했는데 99년도에 귀국해서 찾은 아이템이 독립운동가의 글씨였습니다. 독립운동가의 글씨를 모아서 지금 제가 우리나라에서 독립운동가 글씨 수집가로 제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시군요. 아마 독립기념관, 뭐 국립중앙박물관을 통틀어서 제가 제일 많을 겁니다. 그거 수집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었을 텐데. 그렇죠. 힘들게 했는데 하여튼 제가 알만한 가장 유명한 분의 글씨는 누굴까요? 뭐 김구, 뭐 김구 한용운 선생. 뭐 이런 분들, 만해 한용운 선생. 뭐 손병희, 뭐 안창호 이런 글씨들 다 있죠. 근데 그거를 수집하다가 제가 어느 날 친일파의 글씨를 수집해 보라는 얘기를 듣고 그러니까 독립운동가와 친일파의 글씨를 같이 수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수집을 좀 하다 보니까 몇백 점 됐을 거 아닙니까? 그거 어느 날 이 독립운동가와 친일파의 글씨가 다른 걸 알게 된 거예요. 전체적인. 그래서 이게 그 이름을 잘 안 보고 이렇게 쭉 나눠 보면서 하니까 확실히 분류가 돼서
이게 도대체 뭐가 다른 건지 네. 그리고 이게 무슨 의미일지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글씨를 분석을 해서 나름 메모도 하고 하다가 네. 외국의 글씨를 분석하는 학문 분야가 있는 걸 알게 된 거죠. 그게 필적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엔 범죄자의 글씨, 나중엔 독립운동가의 글씨, 친일파의 글씨를 비교해 보니까 나름의 어떤 내면을 드러내는 경향이 있더라. 그거를 파악하시고 학문에 들어가신 건데. 예. 아니 그럼 궁금한 게 범죄자들의 필체는 대체로 어떤 성격을 보입니까? 예. 범죄자라고 하는 게 되게 넓거든요. 네네. 뭐 살인범부터 뭐 무면허 운전까지 되게 다양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렇죠.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강력범의 경우에는 주로 필압이 강하고요. 필압, 꾹꾹 눌러 쓴다. 눌러 쓰는 힘이 강하죠. 네. 그리고 뭐 행의 간격이 좁아서 다른 글씨를 침범하는 수가 많고, 그리고 충동성이 강해서 규칙성이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고 이렇습니다. 네. 보통 그런 사람들이 이제 강력범을 하고요. 뭐 예를 들어 사기범들의 경우에는 네네. 글씨를 자꾸 고쳐 쓴 흔적이 있다든지 네. 뭐 뭔가 좀 숨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특징이 됩니다. 금융범죄하는 분들이나. 예. 그런 패턴이 있다는 게 너무 재밌는데 저희가 유튜브에 사진을 한 장 띄워드리겠습니다. 이게 한때 굉장히 화제가 됐던 한 사람의 글씨체인데요. 다름 아닌 희대의 연쇄 살인마 유영철의 글씨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글씨를 단정하고 또박또박하게 잘 썼어요. 그래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 유영철의 필체에서도 좀 범죄자의 특성 이런 게 나타납니까? 어떻습니까? 예. 제가 전에 좀 말씀을 드리면 연쇄 살인범이라는 말이 처음 나오게 된 게 미국의 테드 번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명문대학을 다니면서 여대생들을 강간 살인해서 연쇄 살인이란 말이 처음 생긴 분인데 그 사람의 글씨를 보면 굉장히 들쑥날쑥하고 충동성이 강하고 규칙성이 떨어지고 이렇거든요. 근데 그런 글씨를 일반적으로 연쇄 살인범의 글씨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한국에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김대두라고 하는 김대두라고 70년대에 가장 많은 사람을 죽였던 살인범이 있습니다. 그 김대두의 글씨도 그렇습니다. 유영철의 글씨는 전혀 다르죠. 충동적이지 않은데요. 네, 충동적이지 않죠. 충동적이지 않아서 제가 이제 글씨 분석을 할 때 인터넷에 보면 그 글씨 분석 안 맞는다. 유영철 글씨 봐라. 뭐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유영철 글씨를 보면 확실한 게 필압이 굉장히 강합니다. 필압이 그러니까 눌러 쓰는 힘이 굉장히 강한데 그거는 정신적 또는 육체적 에너지가 강하다라고 할 수 있고요. 저렇지 못하면 살인을 못합니다. 필압이 굉장히 강하죠. 보통 필압이 약한 사람들은 범죄를 하더라도 살인까지는 못하죠. 그리고 유영철 글씨 저기 보면 조금 이제 좀 그 나름 열심히 썼습니다만은 보면 저것도 이게 중간중간에 그 행을 무시한다든지 이런 것도 좀 있습니다. 행을 무시한다. 행을 무시하고 이렇게 벗어나는 글씨들이 있는데 저게 아마 평소엔 좀 더 그렇게 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줄을 벗어난다는 건가요? 그렇죠. 줄을 많이 벗어나는 경우도 종종 있을 걸로 보이는데 저게 아마 좀 많이 꾸며 썼을 걸로 보이고 그러니까 유영철의 살인 패턴이라고 하는 것은 충동성에서 나온 게 아닌 거죠. 같은 중범죄자지만 그러니까 살인의 동기도 한 가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살인이 정신 이상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저렇게 그 충동성으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유영철의 경우에는 충동성 때문에 살인한 게 아닌 거죠. 좀 철저히 좀 계획하는 스타일.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계획하고 자신이 살인을 통제한 거죠. 이제 글씨로 이런 것들을 파악하셨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입학하자마자 일단 연필 잡는 법부터 이제 배우게 되고 글씨 또박또박 쓰는 걸 굉장히 미덕으로 우리가 알고 자랐는데 가끔 보면 사람 생김새만 봐도 그 사람 글씨체가 좀 예상이 된달까요? 그럴 때가 있거든요. 뭐 약간 아담하신 분들은 좀 아기자기한 글씨를 쓴다든지 키가 큰 분들은 좀 획을 길쭉길쭉하게 쓴다든지 그건 좀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제 기분 탓인가요? 말이 되죠. 그러니까 제가 글씨 강의해달라고 하면 제 강의 안에 보면 그 테레사 수녀하고 그다음에 베토벤하고 글씨를 보여주면서 이게 누구 글씨인지 맞춰봐라 이런 말을 종종 하는데 사진과 되게 유사하다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사람이라고 하는 게 내면이 있지 않겠어요? 내면이란 게 있는데 아이덴티티가 있으면 그게
외모, 인상, 뭐 관상 이런 데 드러나겠죠. 네. 그리고 말투, 목소리, 걸음걸이, 표정, 목소리 네. 다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게 그 외면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글씨로 드러나기도 하는 거죠. 근데 제가 글씨를 연구하는 이유는 글씨가 좀 더 많은 정보를 준다는 거죠. 얼굴보다도. 그렇죠. 야. 제 주변에 제가 잘 알고 있는 사람들도 글씨를 보면 약간 놀랄 때가 있는데 네. 제가 몰랐던 면을 알게 되는 순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훨씬 더 정확합니다. 훨씬 글씨가. 더 정확하다. 그 세계가 굉장히 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단순히 우리가 글씨를 잘 쓰고 뭐 예쁘게 쓰고 못 쓰고의 문제가 아니라 필적학자들이 필적을 분석할 땐 아까 뭐 기울기, 행간 이런 것들을 본다고 하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시는지. 그러니까 글씨가 주는 정보가 많지 않기 때문에 네. 글씨의 크기, 뭐 기울기, 행의 간격, 글씨 사이의 뭐 자음과 모음 사이의 간격, 뭐 단어의 간격, 그리고 여백의 간격, 네. 여백 글씨를 어떻게 시작하는지, 네. 뭐 전체적인 기울기, 뭐 모든 걸 다 보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런 것들의 형태도 다 봅니다. 그러니까 볼 수 있는 건 다 보겠죠. 가지수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따져볼 수 있는 가지수가. 그럼 예를 들어서 글씨가 작으면 대체로 어떤 성격입니까? 글씨가 작으면 우선 뭐 정확하다, 뭐 치밀하다, 치밀하다. 소심하다, 절약한다, 뭐 배운 대로 한다, 보수적이다, 과시욕이 없다, 뭐 여러 가지가 그러면 있습니다. 뭐 좀 둥글둥글한 글씨다 하면? 둥글둥글하면 아무래도 원만하다, 좀 부드럽다, 뭐 평화를 좋아한다, 유한 성격. 유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근데 이게 말씀드린 대로 어떤 하나의 특징에서 나오는 게 수십 가지가 나오는데 그게 다른 것들과 종합해서 분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점점 이제 추려나가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요즘에는 손글씨 쓸 일이 별로 없어서 점점 내가 악필이 되어간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렇게 살면서 필체가 중간에 바뀌는 경우에는 그럼 그때마다 내 내면도 바뀐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글씨라고 제가 이제 글씨 얘기를 하면 자기는 글씨체가 여러 개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게 나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은데 선생님을 시험하려 하는군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물론 글씨를 막 빨리 쓰거나 천천히 쓰거나 예쁘게 쓰거나 하는 경우와 막 빨리 쓰는 경우 달리 보이지만 사실은 글씨체가 바뀌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성인쯤 되면 글씨체가 거의 안 바뀝니다. 그럼 제가 단정하게 일부러 최대한 단정하게 쓰든 휘갈겨 쓰든 선생님은 똑같은 사람의 글씨라는 걸 아시는군요. 그렇죠. 거의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게 글씨라는 게 결국 저희는 이제 글씨 필적학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 글씨는 뇌의 흔적이다. 뇌의 흔적이다. 뇌의 흔적이다. 그러니까 대뇌의 흔적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독일의 필적학자인 비렐렘 프라이어라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근데 이게 뇌의 흔적이라고 하더라도 손을 통해서 구현되기 때문에 손의 근육에 관련이 있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손의 근육이 잘 발달이 안 되면 많이 안 써서 글씨가 예뻐지지 않겠죠. 당연히 그런 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할 때 악필이다 아니다 이거는 사실은 저는 동의하기 좀 어렵습니다. 악필이고 뭐 잘 쓴 글씨고 이런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글씨가 악필이다라고 하면 뭐 보기 어렵다, 읽기 어렵다, 아니면 뭐 단정하지 않다, 글씨가 뭐 우왕좌왕한다 이런 것들을 말을 할 텐데 그 중에 정말 나쁜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악필이란 표현 자체에 동의하지 않으신다. 그렇죠. 아까 말씀하실 때 톨스토이, 베토벤 말씀하셨는데 천재는 악필이 맞거든요. 그렇습니까? 천재는 주로 악필이에요. 천재 중에서 아인슈타인 같이 과학자들은 악필이 아니죠. 근데 프로이트 같은 사람들도 악필에 가깝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사람들이 머리가 좋기 때문에 머리를 못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리의 속도를 못 너무 따라가서. 빨라서. 그렇죠. 그러니까 읽기 어려운 거죠. 그걸 따라가려다 보니까 알아보기가 쉽지 않아지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악필이면 천재냐? 그건 또 아니겠죠. 그러면 평소에 좀 개발이다 이런 탄압을 받아왔던 분들은 좀 자신감을 가지셔도 되겠네요.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글씨를 잘 못 쓰죠. 속된 표현에 의해서 잘 못 쓰는데 본인의 내면의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요. 보통 글씨를 많이 안 써서 그런 경우가 많고 또 하나는 한글이라는 게 굉장히 잘 쓰기 어렵습니다.
한글이 쓰기 어려운 글자다. 예, 보통은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음. 저도 한자나 영어를 훨씬 잘 쓰거든요. 그러시군요. 한자나 알파벳은 그냥 쓰면 되는데 네. 한글은 이게 자음과 모음 또 자음이 이게 같이 있기 때문에 똑바로 쓰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균형을 맞추기가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네. 한국인들이 굉장히 성격이 급하기 때문에 네. 글씨를 날려 쓰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네. 그래서 그런데 뭐 본인이 글씨 나쁘다고 해서 전혀 문제될 거 없습니다. 한국인 성격이 급한 건 여기서도 나타나네요. 예.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저희가 한번 우리 모두가 알만한 유명인들의 필체를 함께 보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라디오로 듣는 분들은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는 여력이 되신다면 유튜브로 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먼저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가운데 이분이 가히 명인으로 불릴 수준이라고 합니다. 사진을 띄워드릴게요. 이승만 전 대통령의 필체입니다. 이거는 뭐 제가 막눈으로 봐도 굉장히 좀 잘 쓴 글씨 같습니다. 예, 글씨를 잘 썼죠. 저분은 조선 말에 태어난 분이어서 글씨를 많이 썼고 대통령 재임 중에도 시간이 나면 서예 연습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유려하다고 할 정도로 글씨 수준이 높죠. 어떤 특징이 드러나나요? 예. 저분은 여기는 별로 안 드러나는데 보통 위아래가 네.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이 세로획이 길다. 세로획이 길어서 용기가 있다고 할 수 있고요. 용기가 있다. 예, 그리고 저기 보시면 뭐 이렇게 글씨가 쭉쭉 이어지는데 아주 그 원활하게 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수준이 높고 머리가 잘 돌아간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총명하다. 이 예. 정도. 다음 분의 글씨를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전 대통령인데 박정희 전 대통령이 필체인데 예. 이제 역대 대통령 글씨 중에 가장 인기 있는 글씨체라고 하더라고요. 예. 인기가 있죠. 네. 그러니까 저게 글씨가 거래가 되는 값이 있는데 가장 비싸죠. 비싸게. 이승만, 박정희 두 분 글씨가 가장 비쌉니다. 네. 이분의 글씨체에선 뭐가 보입니까? 굉장히 저분도 필압이 강하죠. 군인 출신이어서 네. 근데 글씨가 좀 딱딱하고 네. 글씨가 힘이 아주 강한 글씨입니다. 아주 반듯한 글씨죠. 뭐 배포가 있다. 아까 배포가 있죠. 배포가 있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좀 더 원활하고 유려하다면 박 대통령은 좀 더 딱딱하고 강하고 이렇죠. 그래요. 예, 그런 게 보이신답니다. 그러면 전 대통령 말고 이번에는 피겨 여왕 김연아 선수의 필체가 또 화제가 된 적이 있다고 해서 준비해봤는데 그냥 우리가 많이 보는 그 여학생들 글씨 느낌도 나고요. 예, 김연아 선수의 필체선 뭐가 보이십니까? 예. 김연아 씨 글씨가 저런 경우도 저게 필체 맞는데요. 네. 제가 여러 글씨를 봤는데 네. 김연아 사인을 보면 굉장히 호쾌합니다. 호쾌하고 통이 크고 그런 사람의 글씨예요. 그러니까 김연아의 글씨를 봐도 사실 수준이 높은 사람인데 예를 들어 미음자 희망에서 미음자를 보면 미음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에너지 탱크가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히읗자에서 보시면 위에 그 히읗의 꼭지가 길죠. 네네네. 그거를 보면 저거는 인내심이 강하다 그리고 최고가 되려는 의지가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김연아 선수 커리어를 알고 들으니까 이게 맞춰지는 것 같은데. 제가 김연아 선수와 아사다 마오의 글씨를 비교해 본 적이 있는데 사실 아사다 마오도 훌륭한 선수입니다만은 사실은 김연아의 적수가 될 수 없는 사람이죠. 인내심이 부족한가요? 그러니까 스케일이 적습니다. 그걸로 적수가 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단호하게 표현하실 정도로 확신을 가지시나요? 글씨 분석이 굉장히 정확합니다. 야,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자음이 좀 크면은 그러니까 에너지가 높은 거예요? 아니, 또 이응이나 미음자의 그게 크게 크면 그렇고요. 자음이 크다 이런 건 보통 맨 앞이 크면 좀 과시욕이 있다, 무대 기질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쇼맨십이 좀 있다. 예. 저희가 요새 그 재벌 시리즈도 하고 있거든요. 재벌들의 필체에서는 어떤 특이한 좀 패턴이 나타납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부자의 글씨라는 책을 쓴 적이 있는데 제가 그때 앤드루 카네기부터 최근에 마크 저커버그까지 31명의 글씨체를 분석을 해서 그러니까 전 세계의 글씨체를 분석을 했죠. 근데 여러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가로선이 길다, 네. 그리고 우상향한다 네. 이런 것들이고요. 근데 그거 두 가지는 모든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아, 그래요? 예. 이거 중요한데? 예, 그러니까 네. 성공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는 되게 다양한 성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베토벤도 성공을 했고, 테레사 수녀도 성공을 했고, 네. 김수환 축구형도 성공을 했고, 이승만 대통령도 성공을 했고 다 하지만 네. 전부 다르거든요. 그리고 이제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골프 선수와 야구 선수의 글씨가 다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네. 그러니까 골프는 정밀해야 되기 때문에 골프는 실수를 줄이는 운동이고, 네. 야구는 3번에 1번만 안타를 치면 그렇죠. 잘 치는 사람이고, 네. 그래서 야구 선수들은 훨씬 더 호쾌하죠. 네. 근데 골프 선수들은 아주 정밀한 글씨를 쓰거든요. 다 다른데 이 공통점은 우상향, 이거는 긍정적, 낙천적 사고를 말하고요. 네. 가로선이 긴 거는 이제 인내력을 말하는데, 네. 그 두 가지는 재벌들도 가지고 있고요. 재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절약을 한다는 특징이 하나가 있고요. 그게 이제 뭐 글씨가 작거나 아니면 미음자에서 마지막에 굳게 닫는다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미음자를 굳게 닫는다. 예, 미음자를 굳게 닫는 게 그 한자로 입구자 또는 미음자를 굳게 닫는 그 절약과 관련돼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이건희 회장이든 뭐 마윈이든 똑같은 패턴인 거예요? 이건희 회장 글씨 제가 미음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네네. 이건희 회장도 글씨를 보면 네. 세계적인 부자들의 글씨입니다. 야. 그리고 이병철의 글씨는 확실히 그렇고요. 이병철, 정주영, 마윈은 확실히 그렇습니다. 제가 이건희 회장님 글씨 중에 미음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네네. 그러니까 재벌 2세들은 근데 절약을 많이 안 해요. 재벌 미음이 열려 있군요. 재벌 1세들이 주로 절약을 하고요. 예. 예. 아유, 그럼 안 될 텐데. 예. 여러분, 중요한 건 가로선이 긴 것과 이제 글씨가 이제 썼을 때 우상향하는 경향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성공한 사람들의 글씨잖아요. 두 가지는 거의 일치합니다. 본인의 글씨를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구본진 필적학자가 지금까지 본 역대급 가장 좋은 글씨를 쓴 사람은 누군가요? 최고의 글씨가 누구냐라고 참 말하기 어려운데, 한국만 가지고 보면 20세기의 정주영, 19세기의 이상설, 이 정도가 최고의 인물로 그냥 보고 있습니다. 독립운동가 이상설 선생. 독립운동가 이상설. 정주영 전 회장의 필체는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저 글씨가 유명하죠. 뭐가 그렇게 좋아한 거예요? 저기서. 그러니까 정주영 회장은 지금까지 세계적인 부자들을 전부 놓고 봐도 그 중에서도 거의 톱클래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미음은 확실히 닫혀 있네요. 미음이 닫혀 있고요. 그다음에 보시면 마음에서 음자의 마지막에 꺾여 있죠. 을자 이렇게 꺾여 있는 게 저 결단력, 인내력 이런 거랑 관련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우상향은 확실히 보이시죠? 디귿자를 쓴 거 보면 오른쪽으로 확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음 하나만 놓고 봐도 그것만 우상향이다. 봐도 가파르게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게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더 긍정적인 사고를 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치읓자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치읓자의 꼭지가 높죠. 히읗자와 저거는 최고가 되는 의지가 강하다. 그렇게 할 수 있고, 가로선이 굉장히 길죠. 가로선도 인내력을 말하고요. 세로선도 긴데, 세로선이 긴 것은 좀 더 꿈이 크다, 미래를 본다 이런 거랑 관련이 있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좋은 거 다 있네요. 한글로 제가 지금까지 본 글씨 중에 최고입니다. 저게 이제 글자가 우상향이 되면 기업도 이제 시가총액도 같이 우상향되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저게 그렇죠. 주식 가격도 이렇게 오른쪽으로 오르면 좋은 건데. 재밌네요, 진짜. 자, 글씨를 바꾸면 인생이 바뀔 수 있다. 굉장히 확신을 갖고 계신데, 그럼 이거를 우리가 우리의 일상에 한번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뭐 혹시나 운전 중인 분들을 빼고는 후다닥 종이와 펜을 준비해서 같이 좀 연습해 보고 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먼저 듣고 계신 분 중에 직장 다니는 분들이 많으실 테니까 일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내가 2023년 올해는 회사에서 좀 인정받고 일로 좀 성공해 보고 싶다,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어떤 글씨를 쓰시면 좋을까요? 직장이 좀 다르긴 할 것 같아요. 직장이라 연구직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다른데,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보다 세로선을 좀 더 길게 가지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길게 쭉 끌어서. 그게 일을 잘하는 것 관련이 있습니다. 세로획을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좀 더 길게
내리는 거죠. 근데 그것도 정도가 있지 한도 끝도 없이 길게 쓰면 약간 욕먹지 그러니까 않을까요? 그게 사람 따라 예.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네. 그 자음에 비해서 음. 자음을 3등분했다고 자음의 3배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죠. 3배 정도 3배. 되게 좀 더 보통 그렇게 많이 안 쓰시는데 좀 길게 쓰면 좋고요. 아,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로선을 길게 쓰면 인내심이 강해지거든요. 아, 예. 그렇게 쓰시면 좋고 음. 그리고 우상향의 글씨는 좋은데 우상향은 보통 45도 정도 올리면 좋습니다. 그게 네. 이제 긍정적 사고, 네. 긍정적 마인드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로획이든 세로획이든 짧은 것보단 긴 게 좋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네, 그렇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좀 일반 큼직큼직하게.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길게 쓰는 게 좋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혹시 인간관계로 고민하는 분들에게 좀 대인관계를 올해는 좀 잘 해보고 싶다 하시면 어떤 필체를 권장하십니까? 예. 대인관계가 문제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보통은 인제 너무 경직돼 있으면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딱딱한 글씨를 그러니까 자기 글씨가 너무 모나다 그런 분들은 고걸 쪼끔 부드럽게 쓰시는 게 좋을 것 아, 같고요. 동글동글하게. 예. 그리고 글씨를 쓸 때 예를 들어서 역자, 역이라는 걸 쓸 때 네. 그럼 한글로 역. 예. 네. 이응 그다음에 여 그다음에 기역이지 않습니까? 네네. 고게 너무 딱 붙어 있으면 네. 그 자음과 모음 사이가 너무 딱 붙어 있으면 네. 소통이 좀 어렵습니다. 아, 그래서 남의 말을 좀 안 듣게 되죠. 제가 그러고 보니까 붙여 쓰네요. 여와 근데 이응을. 지나치게 그렇지 하면 상관없는데 네. 그러니까 좀 많이 붙여 쓰는 분들이 있어요. 선조가 그랬거든요. 아, 선조. 선조가 남의 말을 좀 안 듣는 글씨체인데 임진왜란이 그래서 예. 뭐 그것만의 네. 이유는 아니겠습니다마는 네네. 그렇게 쓰면 약간 여유 약간 좀 그러니까 고집불통. 그 자음과 모음 사이 약간 벌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열려 있는 예. 느낌으로. 올해 혹시 뭐 취준생이나 수험생분들이 계시다 하면은 뭐 합격을 부르는 필체 이런 것도 있으면 약간 좀 타로 카드 집은 느낌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게 합격을 있나요? 부른다고 할 수는 없고 글씨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의 글씨를 보면요. 아, 예. 글씨가 아무래도 좀 크지는 않습니다. 이게 수험생의 경우에는 통이 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통이 좀 작아야지 세세한 거를 다 예, 세세해야 되기 때문에 좀 글씨를 좀 약간 작게 쓰는 게 좋고요. 보통 저희가 가로 그 높이를 한 9mm, 10mm 정도로 보는데 보통 약간 더 작게 쓰는 게 좋고요. 네. 그다음에 예를 들어 리을이다. 그럴 때 리을이면 이게 그 가로선이 3개 아닙니까? 네. 그래서 윗부분과 아랫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간격이. 네. 그걸 동일하게 써야 됩니다. 아, 그 세 개 사이에 그 두 공간이. 예. 예. 그쵸. 그런 식으로 하는 게 그 논리적이다. 이렇게 할 수 아. 있거든요. 아, 이것도 들으시는 분들 갑자기 별안간 자녀분들한테 간격 체크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예. 아, 그리고 이제 하이라이트는 아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 돈 많이 벌 수 있는 부자 되는 필체는 재벌들 따라가면 되는 거 아닐까요? 가로획 길게 쓰고 예, 그렇죠. 우상향으로 쓰고 예, 우상향, 미음 닫고. 미음 닫고 뭐 그런 것들이 주로고요. 뭐 예. 세로선이 좀 더 길어져 된다든지 이런 것도 있는데 여러 네. 가지가 있습니다만 아. 너무 딱딱하면 또 큰 돈을 벌기 어렵죠. 아. 예. 이것만은 피해야 된다 이런 글씨체도 있습니까? 저는 사실 글씨라는 게 사람의 성향, 사람의 뇌와 관련이 있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네. 어떤 게 좋다 나쁘다 딱 말하기 어렵다고 네. 봅니다. 장점, 단점이 다 있는데요. 음. 글씨가 그 소통의 수단이기 때문에 읽을 수 없는 글씨는 안 좋을 것 같고요. 주로 읽을 수 없는 글씨를 쓰는 사람들이 보통 이 큰일을 맡으면 나중에 좀 잘 안 되게 되는 수가 많이 생기고요. 그렇군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우하향하는 글씨. 그러니까 음. 최소한 오른쪽으로 가면서 그러니까 선이 밑으로 내려가지 않아야 됩니다. 네. 내려가는 사람들이 보통 우울증이 걸린 사람들이거든요. 아. 그래서 우울증 걸린 분들은 그 글씨를 오른쪽으로 올렸으면 우울증이 치료가 됩니다. 아, 조금 약간 예. 진취적으로 변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오른쪽 내려가는 글씨를 쓰는 분들이 주로 자살을 하거든요. 아, 그래요. 예. 실제로 찰스 램도 그랬고요. 많이 네. 그랬습니다. 그럼 뭐 유서나 이런 글씨 보면은 우하향을 많이 하나요? 아니 네. 우울증만으로 죽는 건 아니지만 네. 실제로 보면 뭐 히틀러의 글씨도 그렇고요. 예. 히틀러 자살했지 않습니까? 보통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울증이 심해지면 오른쪽으로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거는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상향, 뭐 자음 하나를 쓰시더라도 이렇게 우상향하는 글씨로 좀 우상향. 바꿔버릇하시는 예, 게 예. 좋다.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야, 저는 사실 처음에 그 섭외 확정됐을 때만 해도 약간 반신반의하는 느낌이었는데 확실히 듣다 보니까 좀 설득이 되는 예.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강민의 잡지사
그 5분의 고정 필진 가운데 랜덤으로 2분의 필체를 저희가 사전에 직접 받아봤습니다. 이걸 유튜브에 저희가 띄워드릴 텐데요. 이제 2분께 저희가 공평하게 애국가 1절부터 4절까지를 써주세요. 본인의 필체로 이렇게 부탁을 드려서 좀 비교해보기가 수월하지 않을까 싶은데 먼저 첫 번째 게스트의 글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분은 일단 뭐 누군지는 저희가 차차 공개하겠지만 일단 보면 일단 굉장히 아기자기하게 글씨를 쓰신다. 그리고 글씨가 일단 큰 편은 아니에요. 저 글씨에서 뭐가 보이시나요, 변호사님? 글씨가 그리 크진 않습니다만은 작지도 않고요. 주로 이제 약간 짤막짤막하죠. 짤막짤막, 그러니까 높이가. 근데 그게 이제 뭐 현실 감각이 있다라고 할 수 있고 어떻게 현실 보면 감각. 좀 미래에 대한 생각보다는 현실에 좀 더 치중한다고 볼 수 있고요. 저분도 미음자를 닫아 쓰는 것 같은데 그러네요. 예, 저분도 절약할 것 같습니다. 이분 돈을 지금 갈퀴로 긁어모으고 있을 수 있다. 예. 근데 제가 이분을 아는데 낭비하는 스타일은 저 아닌 것 같아요. 낭비 안 하실 거예요. 낭비하면 그리고 그게 절약하는지를 알 수 있는 수단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절약하는 사람의 글씨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보면 행의 간격들이 널찍널찍한데 그걸 봐서는 남에게 피해 주는 걸 싫어한다. 그러니까 단어 간격도 넓고요. 그렇게 볼 수 있고 미음자나 이음자가 큰 걸 봐서는 내면의 에너지 탱크가 크다. 아까 김연아 선수처럼. 예, 그런 게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좀 공부는 잘했을까요? 어떨까요? 공부 잘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부 잘했을 것 같고요. 또 뭐가 보이시나요? 규칙적인 편이고요. 전반적으로 글씨 괜찮으세요. 글씨가 괜찮다. 예. 그 정도? 그리고 뭐 전반적으로 괜찮습니다만은 좀 자의식이 강하다 그럴까요? 자의식이 강하군요. 자의식이 강하고 스스로 판단한다. 스스로 남의 말을 판단한다. 듣기보다는 뭐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맞나요? 자, 저희가 정답을 공개해 보겠습니다. 이분은 누구의 글씨였냐면 저희 금요일에 나오는 곽재식 작가의 글씨였어요. 근데 상당수 일치한 게 이분이 제가 같이 방송하면서 제가 질문할 타이밍을 가장 안 주는 분입니다. 자기 말씀 많이 하시고. 그리고 공부를 굉장히 잘했어요. 카이스트 최단기 학위를 땄나? 그리고 일 욕심 많으시고 에너지가 굉장히 많으시고. 그러니까 틀린 건 없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분석해 주신 거 보면. 곽재식 작가와 굉장히 일치하는 글씨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게스트의 글씨를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이분은 굉장히 좀 남다르네요, 글씨가. 글씨가 굉장히 속도가 빠른데 글씨를 보면서 글씨의 속도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느 모로 봐도 빠릅니다. 천재인가요? 머리가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 머리를 이제 못 따라오는 거죠. 머리가 좋고 성격이 급하고 다일 것 같습니다. 이분은.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연면형 글씨 그래서요. 한 획으로 여러 개를 이렇게 이어 쓰는 면이 보이는데 그러면 사물이나 사안을 전체적으로 본다. 그러니까 인과관계 속에서 파악을 한다. 이런 면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좀 이렇게 보면 규칙성이 좀 떨어지거든요. 저런 분들이 이제 예술적 감각이 있을 수 있고 하지만 좀 약간 충동적인 면이 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저분 아까 미음자 오늘 얘기 많이 했는데 미음자를 안 닫으세요. 그래서 돈을 절약하시거나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네. 저기 삼천리 화려광산 할 때 3회 저게 미음이라고 볼 수가 없을 정도로 활짝 열려 있네요, 저분은. 그러니까 저런 분들이 돈을 낭비를 좀 하시죠. 재물이 새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규칙성이 없다는 게 제가 본 거는 1, 2, 3, 4절이 그 띄어쓰기 엔터 치는 구간이 다 다른 이런 것도 보시는 거죠. 그렇죠. 전체 다 봅니다. 저게 그리고 이제 여백도 보고요. 다 봅니다. 볼 수 있는 것들은. 근데 제가 지금 많이 못 보고 그냥 말씀드린 거여서 그런데. 이분은 공개를 하겠습니다. 이분은 이제 월요일에 나오는 썬킴 씨가 이 글씨의 주인공이었는데 근검절약을 좀 하셔야겠네. 이분이 돈은 지금 일은 많이 하시는데 딴 데 쓰고 있나 봐요. 제가 한번 좀 추궁을 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검소한 생활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아, 머리는 굉장히 비상하신 게 맞습니다. 예, 머리 비상하실 것 예,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 재밌네요. 예, 그러면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한 사람만 더 봐주실 수 있나요? 예. 예, 저희가 한 명 더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글씨. 저분은 글씨를 굉장히 좀 시원시원하게 좀 잘 쓰는 편인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뭐 글씨 잘 쓰세요. 잘 쓰시고 일반적으로 보기에 네. 좋은 글씨죠. 그러니까 유려하다. 유려하다. 아까 이승만 대통령 얘기할 때 했는데 유려하다고 할 수 있죠. 저 정도가 되면 이 사람의 수준이 어느 정도 돼야 저렇게 쓸 수가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뭐 인내심이 강하다. 인내심이 강하다. 그리고 일을 마무리를 잘한다. 뭘 보면 그게 다한다. 드러나죠? 예를 들어서 저기 지금 뭐 보전 하세 할 때 마지막까지 길게 쭉 내려와 있고요. 아, 그러네. 화려 강산에서도 니은자가 쭉 길게 가지 않습니까? 예. 우상향했네요. 예, 우상향도 하니까 긍정적 사고를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좀 최고가 되려는 의지도 보이고요. 인내심이 강한 게 우선 가장 잘 들어 보이고 전반적으로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뭐 이런 거는 되게 싫어하는 성향이고요. 그건 어딜 봐야 알 수 있나요? 그 행의 간격이랑 단어 간격이 넓지 않습니까? 굉장히 넓은 편이거든요. 아주 넓습니다. 그거 진짜 맞거든요. 예. 제가 저분을 아는데 피해 주기 되게 싫어하는 성격. 그렇습니다. 그 정도 보이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거는 제 글씨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때 그 회의록 쓰는 서기 출신이어가지고 그러셨구나. 글씨 칭찬 좀 받았는데 좋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재밌네요. 이렇게 우리가 아는 사람들 글씨로 이렇게 또 분석을 해주시니까 진짜 좀 그 신빙성이 딱 느껴지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는 변호사님께서는 글씨 잘 쓰십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일반적으로 예쁘게 쓰는 단정한 글씨는 아닌데 저는 글씨 연습을 계속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 되게 좋은 글씨가 발견이 되면 그 부분을 따라 쓰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많은 유명한 사람들 중에 좋은 글씨 쓰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요? 제가 얼마 전에 전원주 씨를 만난 적이 있거든요. 전원주 씨를 만났는데 그분이 식당에서 써주더라고요, 글씨를. 봤더니 굉장히 글씨가 좋으세요. 그래요? 예. 제가 사진 찍어놨는데. 식당 잘 됩니까? 그 식당은 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원주 이분도 상당한 수준에 올라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 무슨 수학 강사 현우진 씨, 봉준호 감독 이런 분들 글씨 되게 좋습니다. 한번 찾아보시면 글씨가 굉장히 좋아요. 그런 걸 보고 제가 따라 쓰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저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좋은 것들이 다 응집된 글씨를 가지셨을 테니까 혹시 저희 이제 유튜브에 그 왼쪽 상단에 올라가는 글씨 있거든요. 그거를 혹시 저희 현판 써주듯이 잡지사 석재 써주고 가시면 안 되나요? 뭐 가능할까요? 써보긴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그러면 잘 될지 모르겠는데 그 글씨를 청취율 조사 기간 동안 유튜브에 대신 저기다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취율 우상향할 수 있게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간이 금방 갔습니다. 구본진 필적학자와 함께 인생을 바꾸는 필적학의 세계 아주 특별한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